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중고차 시장에 관한 모델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는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고요. 특히 이거는 현실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피부로 와닿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고차 시장은 사실은 새 차를 사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꼭 가게 되는 그러한 시장인데 거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제가 예전에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는데요. 에컬롭이 들려주는 레몬 시장 이야기. 레몬 시장이 이제 그 어떤 그 불량품 시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마 그 고등학생 논술용으로 이 시리즈가 나왔는데 저보고 이제 이 하나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불확실성 시장을 제가 다루면서 이 에콜롭의 모델을 소개한 겁니다. 여기는 뭐 그 만화도 나오고요. 뭐 그래서 이제 중고생들이 아마 보기에 그런 수업용으로 아마 나온 거라 이게 의외로 뭐 많이 팔렸다고 해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중고차 시장이 가져다 준 노벨상. 이 조지 에컬로브는 이 모델을 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노벨상을 받게 됐으니까요. 이것도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중고차 시장이란 그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는 이제 그 정보가 굉장히 많이 공유되고 SNS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시장에 관한 정보를 확실히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이 나온 거가 1970년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50년이 더 지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중고차 시장하고는 조금 갭이 있죠.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중고차 시장이라고 하는 거가 이 소비자들은 사실은 차에 대한 성능을 잘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그 이 차들이 사고가 났거나 여러 가지 뭐 관리를 안 해서 나쁜 차들도 이제 이 중고차 시장에 나올 때는 뭐 칠도 하고 뭐 사고 난 데도 다 피고 하니까 겉으로 봐서는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소비자들이 이 자동차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잘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분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시장에서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유학을 갔을 때가 70년대 말인데요. 그때만 해도 이 미국의 특히 미국 차들은 고장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80년대, 90년대는 일본 차들이 미국 시장을 점령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차들은 고장이 잘 안 난다 이런 거죠. 근데 미국 차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 불량률도 좀 있었고 또 고장이 자주 났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 중에 이제 중고차를 물려받거나 혹은 중고차 시장에서 사는 경우에 이 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뭐 한 500불 정도 중고차 가격이라고 하면 이게 샀는데 중간에 계속 고장이 나갖고 이 나중에 보면은 고치는 값이 더 많이 들어요. 500불에 샀는데 고치는데 뭐 700불, 1000불이 더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애물단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중고차 시장에서 이제 잘못 사면 크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 조지 에클럽도 아마 본인이 혹은 주변의 그 지인이 이런 중고차 시장에서 이 나쁜 불량품, 레몬이죠. 레몬을 사갖고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지 에컬로브는 그 문제가 왜 생기는지 경제학 모델을 통해서 이거를 분석한 거가 기념비적인 논문이 돼서 나중에 이 불확실성 하에서의 경제 모델의 파이오니어링한 그러한 이 저작으로 남게 되었고, 결국 이 논문이 나중에 노벨상을 받는데 큰 공헌을 한 논문입니다. 이 레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겉으로 봐서는 오렌지하고 잘 구별이 안 되지만 먹어보면 알죠. 먹어보면 오렌지는 굉장히 단데 레몬은 신맛이 확 생기니까 아이고 이게 뭐야 이제 이렇게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지만 이게 질이 나쁜 이제 그런 이 상품을 우리가 이제 슬랭으로 레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클롭이 1970년에 QJ라고 하는 저널, 그러니까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라고 하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저널인데요. 여기에 실린 논문의 제목이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이라고 하는 아주 그 지금은 고전이 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레몬 마켓 그리고 여기 이 특징이 뭐냐면 그 상품의 퀄리티가 이 불확실한 그러한 시장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그러한 그 논문을 썼죠. 그래서 중고차 시장의 특성을 보면 제일 중요한 특징이 이 에클롭의 논문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때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중고차를 파는 사람, 셀러와 중고차를 사는 바이어 간의 인포메이션 갭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고차를 파는 사람은 이 딜러가 이미 중고차를 이제 넘기는 사람한테 중고차를 받을 때 이 상품의 질이 어떤지 알죠. 이게 사고가 났었나, 뭐 어떻게 충돌을 했나, 뭐 또 이 관리를 얼마나 엉망으로 했는지 이런 걸 다 알지만 나중에 그 이제 중고차 시장에 내놓을 때는 칠도 다시 하고 무그러지도 피고 뭐 이렇게 수리를 해서 내놓으니까 소비자들은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이 중고차가 그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에 관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고차 시장에서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uncertainty가 거기에 이제 지배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매자는 정보를 다 알고 있지만 소비자는 그 정보가 굉장히 조금인 거죠. 소비자가 보는 거는 뭐 차 색깔이 뭐 마음에 든다, 뭐 시트가 굉장히 가죽 시트가 좋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도어 문짝이 뭐 아주 뭐 마음에 든다, 뭐 트렁크가 넓다, 뭐 이런 거를 보고 판단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자동차가 어떻게 달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이 자동차 그 메커닉이 아니다면 사실 잘 알기가 어렵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문제가 특히 70년대, 80년대는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새와 달리.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파는 사람들이 그 정보를 다 안 가르쳐 주죠, 소비자한테. 이게 어떤 사람이 중고차 사러 왔는데 차가 마음에 들어 하는데 그 파는 사람이 이건 사실은 전에 타던 사람이 큰 대형 사고가 났던 차예요. 이런 정보를 당연히 알려줄 리가 없죠. 팔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잘못 사면은 낭패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통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이유는 그런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좋은 중고차가 나오면 시장에서 이 딜러가 그거는 뒤로 빼돌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퀄리티가 너무 좋은 거니까요. 퀄리티가 나쁜 것부터 팔고 싶겠죠. 그러니까 좋은 차는 점점 사라지게 되고 나쁜 차들만 자꾸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장은 그레샴스 로우가 지배하는 시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레샴의 로우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이 법칙이죠. 그래서 bad money drives out good money. 이러한 시장이 되니까 결국 여기서 마켓 페일리어가 생기는, 시장의 실패가 생기는 거는 좋은 퀄리티의 차들은 vanish, 사라져버리고 불량품만, 레몬들만 거래가 되는 시장이 된다. 이거를 이 소위 이 불확실성 이론에서 이제 쓰는 용어 중에가 하나가 이제 adverse selection이라고 하는 거죠. 이 adverse selection이라고 하는 거는 역선택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좋은 상품은 없고 나쁜 것만 이제 몰리게 되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도 그러한 노동자들의 퀄리티의 그 생산성에 대해서 잘 고용주가 모를 때는 좋은 그 퀄리티를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쁜 퀄리티의 노동자들도 많이 몰려들게 되는 거죠. 또 가령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을 드는데 건강보험을 팔려고 하는데 이 드는 가입자에 대한 정보, 가입자의 어떤 병력이라든가 어떤 그 지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보험 파는 사람이 잘 모른다면 결국 어떤 사람들이 주로 가입을 하겠습니까? 병에 걸릴 확률이 높거나 지금 지병을 앓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보험을 들게 되죠. 건강한 사람들은 난 보험 별로 필요 없는데 잘 안 옵니다. 이러한 현상이 adverse selection입니다. 역선택이죠.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실제로 가입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잘 안 들고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환자에 가까운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들게 되는 이제 현상이 생기는 거가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거 문제 때문에 이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장에서는 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모든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균등하게 분포되는 거가 시장이 효율성을 갖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예를 하나 이제 들었는데요. 이 중고차 딜러의 딜레마는 뭔가? 제가 여기 가상의 예를 이제 하나 들었는데, 여기 세 종류의 차가 있다라고 하죠. 여기 이제 이 차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 옛날에 나온 차 중에 뭐, 소나타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이 지금 중고차 가격이 한 500불 정도라고, 하면요. 그다음 예를 들어서 한 20년 정도, 한 20년 너무 긴가? 한 10년 정도 타고 중고차 시장에 나왔는데, 그게 한 500불 정도의 평균 시장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 연수가 한 10년 되고, 뭐, 마일리지가 뭐, 예를 들어서 한 10만 마일 정도 뛴 차들의 평균 가격이 뭐, 한 500불이라고 하면, 근데 중고차 딜러가 보니까 어떤 차는 너무 이 질이 형편없고 사고가 많이 났던 차예요. 그래서 이 양심 있는 이 딜러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마 이 평균치보다 퀄리티가 낮으니까 500불을 붙이기가 좀 곤란해서 300불을 붙입니다. 굉장히 양심적인 이 딜러죠. 그리고 평균적인 수준의 차는 그냥 평균 가격에 500불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 좋은 차가 하나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관리를 너무 잘하고 사고도 한 번도 없던 차입니다. 이거는 정말 500불에 팔기는 너무 아까운 차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양심적으로 가격을, 이 차는 700불 이상의 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00불짜리 가격표를 붙인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양심적인 딜러이기 때문에 그 중고차의 그 품질에 맞는 가격표를 300불, 500불, 700불짜리로 매겼다라고 하죠. 근데 이때 소비자가 중고차 시장에 오면 그 real value, 그 실질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모르죠. 모르고
단지 가격표만 본다라고 하면 A라고 하는 차는 $300, B라고 하는 차는 $500, C라고 하는 차는 $700라고만 붙여 있는 겁니다. 그 리얼 밸류는 이 딜러는 알지만 소비자는 모르는 상태죠. 이렇게 붙여놓는다라고 하면 잘 팔리겠습니까? 제가 결론부터 이 뒤에 밑에 썼는데 아마 이 딜러는 멀지 않아 아마 가게를 문 닫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령 300불짜리 차가 있다라고 하면 이 차를 살까요? 이거 싸니까 사자. 이거 뭐 평균 가격이 한 500불 정도 안 되는데 300불이 진짜 싸네. 이건 싸니까 사야 되겠네 라고 하는 소비자보다는 그렇지 않은 소비자가 더 많을 겁니다. 왜? 이 시장은 지금 그 중고차 품질에 대해서 성능을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구입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가 300불이야? 이건 뭔가 하자가 있지 않을까? 하자가 없는데 왜 300불을 붙였지? 오히려 꺼리게 됩니다. 500불 붙인 거는 그래 뭐 중고차가 지금 뭐 시세가 한 500불이니까 뭐 그 정도 되겠지. 이건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C라고 하는 차를 만약에 700불짜리 가격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차는 왜 똑같은 그 중고차인데 옆에 거는 500불인데 이거는 왜 700불이야? 야, 이 주인이 나를 무슨 뭐 봉으로 하나? 내가 뭐 이렇게 바가지 쓸 수가 없지. 당연히 이건 너무 비싸서 이게 잘못하면 바가지 쓴다고 생각하고 안 살 겁니다. 실질 가치가 700불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그 퀄리티를 정확하게 모르는 소비자는 안 사게 되죠. 결국 이 회사에서 이 딜러가 팔 수 있는 거는 B라고 하는 그 500불짜리 붙여 있는 거가 그나마 팔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중고차 딜러는 나중에 결국 어떻게 프라이싱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 500불로 붙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300불짜리도 500불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200불 이익인데 결국 그거를 산 사람은 우리가 주변에서 보듯이 옛날에 중고차 잘못 사갖고 덤태기 쓰고 수리비를 한 1000불 더 들어가는 그러한 소비자의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C 같은 차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거를 500불짜리 가격표를 붙이고 팔겠습니까? No way, 안 팔죠. 이거는 자기가 쓰든가 아니면 자기 아들이나 뭐 자기 뭐 친척이 있으면 차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정말 좋은 중고차 하나 들어왔는데 이거 가져가서 쓰게, 아마 뒤로 빼돌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레샤멜 로가 적용이 되죠. 결국 이 중고차 시장에서는 좋은 차는 결국 시장에서 나가게 되고 나쁜 차들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시장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차는 사라지죠. 즉 양화, 굿머니는 이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고 오로지 레몬들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장이 돼서 이러한 이 퀄리티에 있어서 uncertainty가 있는 시장에서는 마켓 페일리어, 시장이 실패하고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고차 시장의 모델을 조지 아클로브는 그 레몬 마켓이라고 하는 모델을 통해서 명쾌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그러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아클로브는
이러한 모델, 중고차 시장의 모델을 통해서 보여준 어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그런 정보가 부족한 시장에서의 그 마켓 메커니즘을 규명한 공로로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때 2001년에 수상자가 3명인데요. 조지 아클럽 이외에 마이클 스펜스, 그 다음에 제가 잘못 썼네요. J라고 써야 되는데 G라고 썼네요. 조셉 스티글리츠. 이 세 사람이 이 수상을 하게 됐는데 그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업적은 바로 이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장,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주어지는 시장의 메커니즘을 분석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조지 아클롭과 이 조셉 슈티글리츠는 이 스승이 이 로버트 솔로우라고 하는 MIT 이 대학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로버트 솔로우는 1987년에 에코노믹 그로스, 경제 성장 이론에 공헌한 그런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는데 이 MIT에서 이 솔로우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 이 애컬롭과 스티글리츠 두 사람이었습니다. 마이클 스펜스라고 하는 또 탁월한 경제학자는 하버드에서 하기를 했는데 이 하버드에선 이 아주 시그널링 모델이라고 하는 아주 그 획기적인 논문으로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하버드에서 이 박사학위 논문 쓸 때 지도교수가 그 유명한 케네스 에로우 뭐 이분은 뭐 일찍이 노벨상을 받았지만요. 케네스 에로우 밑에서 논문을 쓴 이 세 분이 2001년에 이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장에 대한 분석으로 노벨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조지 아클롭의 그 가게를 보면요, 그 부인이 자넷 옐렌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아마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Federal Reserve Board, 미국의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뭐 미국의 중앙은행 같은 이제 기능을 하는 그 Fed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Fed의 체어맨을 했습니다. 2014년에서 18년까지 하고 그 이후에 또 그 재무장관도 했을 정도로 아주 경제학계의 아주 여걸이죠. 뭐 대단한 그 부인을 뒀고요. 아들이 로버트 아클롭인데 이 로버트 아클롭도 똑같이 이 경제학자로 하버드에서 PhD를 하고 영국하고 지금 호주에서 경제학 교수로 활약을 하고 있는 정말 경제학계의 패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조지 에클롭의 그 논문을 가지고 오늘 이제 이 시간을 꾸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기 사진 하나 제가 소개하면 아마 이게 이제 에클롭 패밀리의 가족 사진인데 아마 중요한 무슨 만찬이나 뭐 어떤 시상식에 갔다가 뭐 찍은 것 같아요. 끝나고 찍은 것 같은데 가운데가 이제 조지 클럽 교수고요. 이 이제 옆에 여자가 이제 그 부인인 자넷 이얼렌 박사고요. 그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아들 로버트 에클롭인 것 같습니다. 아주 경제학계의 유명한 패밀리죠. 그래서 오늘은 그 경제학계의 아주 중요한 그 패밀리인 조지아 클럽 이 가게의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중고차 시장을 통해서 어떻게 클럽이 이 분석을 했고 또 그걸로 노벨상을 받게 된 그런 경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